자, 1853년부터 1856년까지 구글에서 선생님이 가지고 온 지도인데 러시아가 어디와 싸웠냐면 러시아는 여기는 흑해로 진출을 하고 싶었어. 흑해로 진출하려면 흑해를 거의 앞마당처럼 쓰고 있었던 이건 오늘날의 지도고 당시에는 발칸반도 요 일대로 오스만 제국이 장악하고 있었으니까 오스만 제국과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지. 사실 러시아와 오스만 제국, 여러분들이 배경 지식이 없다고 할지라도 오스만 제국은 러시아에는 사실 1대1로 붙으면 절대로 이길 수가 없는 그런 국가였어. 그리고 산업혁명 이전까지만 해도 전쟁의 양상은 쪽수와 쪽수의 싸움이었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 많은 자원을 쏟아 부을수록 전쟁에선 이겼단 말이야. 그런데 이걸 산업혁명을 기점으로 해서 바뀌어 나간 거야. 산업혁명을 기점으로 해서 기계가 공장에서 대량으로 무기를 생산을 할 수가 있었고 이 무기를 생산을 한다던가 보급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경제력 자체가 전쟁에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필승의 요건이 되기 시작하면서 러시아가 오스만 제국에 졌던 거지. 오스만 제국이 산업혁명에 성공해서 아니야. 러시아의 흑해 진출을 견제를 했었던 당시에 영국이나 프랑스나 사르데냐 왕국 같은 나라가 오스만 제국을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러시아는 이런 특히 영국과 프랑스 산업혁명에 이미 성공해서 자리 잡은 나라들을 이길 수가 없었던 거지. 이 상황 속에서 크림 전쟁이 벌어지는 와중에서 니콜라이 1세 같은 경우에는 쇼크로 사망을 하게 돼. 러시아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어. 크림 전쟁으로 인해서 여기서 패배를 하면서 물가도 막 치솟고 나라의 재정이 악화되는 상황 속에서 그동안에 묵혀뒀던 땅을 팔기로 생각을 했던 거야. 그 땅이 바로 알래스카였어. 알래스카. 우리가 생각하면 알래스카 막 굉장히 추운 지역을 생각을 하지만 사실 이 당시까지만 해도 알래스카는 러시아의 것이었고 요 아래쪽으로 가면은 영국령 캐나다가 있었고 그 아래로 가면 미국이었단 말이야. 미국령이었단 말이야. 미국령. 이 알래스카의 넓은 땅덩어리를 팔려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러시아한테 막 팔라고 재촉을 하던 나라가 프랑스나 영국 같은 여기 알래스카를 넘보고 있었던 나라들이 있었어. 근데 조금 전에 크림 전쟁을 할 때 분명 러시아에 반대되는 이 반대편에 있었던 오스만 제국을 지원해줬던 나라니까 프랑스랑 영국한테 알래스카를 넘기기는 싫었던 거야. 그래서 영국을 견제하라고 하는 의미도 있을 겸 미국한테 알래스카를 넘기기로 생각을 했던 거지. 그래서 당시의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미국에서는 국무장관 윌리엄 슈어드를 러시아 대사관으로 파견을 했어. 그래서 알래스카를 얼마에 살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를 하기 시작했던 거지. 그래서 이 알래스카 자체가 여러분 엄청나게 넓은 땅덩어리잖아. 우리나라 만약에 남한 면적이라고 하면 남한 면적이 한 16배 정도가 되는 면적인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분할을 해가지고 금액을 매길 것인가를 고민을 하다가 총 어떻게 했냐면 1km당 5달러가 안 되는 돈으로 매입을 했던 거야. 총 당시에 그러니까 달러가 720만 달러가 들어가게 됐고 우리나라의 현재의 가치로 환산을 했을 때 현재의 돈으로 환산을 했을 때 80억, 우리나라 돈으로 80억 정도의 알래스카 남한 면적의 16배, 17배에 해당되는 땅을 미국은 살 수가 있었던 거지. 여러분 80억이면 강남에 한 중형 아파트 2개 정도 사는 가격이잖아. 그걸로 알래스카를 매입을 했던 거야. 윌리엄 슈어드 그러니까 미국의 국무장관이 알래스카를 사오고 난 다음에 미국에서는 윌리엄 슈어드를 비판하는 여론으로 가득했어. 아니 쓸모없는 땅을 왜 샀냐. 사람들은 막 윌리엄 슈어드를 비웃으면서 알래스카가 추운 지역이잖아. 그러니까 윌리엄 슈어드의 냉장고, 뭐 슈어드의 바보짓이라고 불리면서 알래스카를 사들인 일에 대해서 막 비난을 하기 시작했지. 실제로 이 일의 여파 속에서 얼마 후에 국무장관이었던 윌리엄 슈어드는 자기 자리를 내놓고서 이제 그 자리를 내려놓고 나와야 되는 불미스러운 일까지 벌어졌어. 근데 정말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거야.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알래스카 유콘강 기슭에서 1896년부터 1899년까지 3년 동안 금이 57만 킬로그램이 나왔대. 그리고 1971년에는 무려 석유가 나오는 유전이 발견이 됐는데 그 유전의 가치가 하나로 250조 원 정도에 해당이 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는 여기에 달의 이름에다가 슈어드의 이름을 넣고 그래서 이런 서양 문화권에서 슈어드의 바보짓이라고 하면 당대에는 진짜 바보짓이었을지 몰라도 나중에는 이 의미가 슈어드의 바보짓은 당대는 알아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으나 그 가치를 증명해낸 이런 일들에 대해서 슈어드의 바보짓이라고 부르는 거지.